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 아까 밑에 탑 밑에를 연못이었고 그걸 판축을 했죠. 판축. 그래서 다졌죠. 이 겹이 이게 되게 중국식인데 수십 겹이에요. 예를 들면 10cm를 다진다 그러면 1cm나 2cm가 돼요. 흙을 10cm를 다듬으면 1cm가 된다니까. 저걸 아무리 깰라 해도 깨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해체하는 그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흙으로만 할까요? 흙 더하기 약간 석회 그리고 조그만 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단단한 거예요. 수천 개의 돌이 올라가서 지탱하려고 하면 그 밑에 하부 구조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기둥도 아니 주춧돌도 현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주춧돌이잖아요. 주춧돌. 그런데 하나 더 있잖아요. 주춧돌 아래 초반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초소 이렇게 올라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다시 쌓았어요. 완전히 다시 한 거예요. 밑에까지 다 긁어내고. 이게 그러니까 21년 거리죠. 돌 같은 것도 저 가운데 힘초 초수 보이고. 깨진 돌. 그것은 새 돌을 가득 끼워 넣었어요. 안에다가 티타늄 구멍 뚫고 티타늄 끼워 넣고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해요. 돌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왕의 입장에서는 뺏기고 한강변을 뺏기고 나라가 한없이 위축되고 그래서 사비백제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부강하게 할 것인가라는 거 애를 쓰고 그 다음 왕들은 지휘멸렬해서 막 1년에 죽고 2년에 죽고 그래서 몇몇 왕들은 죽고 나중 왕이 아까 말씀드린 무왕이 백제를 재건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해서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한번 결합을 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죽었죠. 이게 백제 탑의 전형 양식이다. 아까 탑은 목탑 형식이고 목탑을 단순화하고 상징화하고 의장적으로 완결성을 보여서 전형적인 탑이 된 거예요. 이게 사비. 우리 갑니다. 여기 가운데 정림사지 5층 탑이 있죠. 1탑 식가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좌우선의 축을 따라서 남에서 북으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이건 동서로 되어 있지만 사실 남북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부소산성이에요. 이 백제 왕궁의 맨 위에요. 쭉 내려오면 궁남지라고 궁남쪽에 연못이 있어. 이렇게 다 해서 이게 사비성인 거예요. 사비. 왕성이죠. 왕성. 궁성이고. 이 백제 가람 형식이 이렇게 됐고 그 중심에 정림사지 5층 탑이 있고 정림사지 5층 석탑에 하나 오해나 이런 것은 이 탑이 소정방위가 건립했다라고 일제시대에 되게 믿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걸 우주로 해요. 우주, 모서리 기둥. 넓고 좁아서 민흘림 기둥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대당, 평, 백제국, 비명이라고 써있어. 소정방위가 백제를 멸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세웠노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쓰긴 썼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존의 탑 기둥에다가 글자를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재 범이에요. 문화재 범. 문화재 훼손범? 안 웃으시네. 여기서 웃어야 되니. 문화재를 도구로 한 것도 큰 죄지만은 백제를 상징하는 그 유명하고 중요한 탑을
지 이름을 여기다 새겨버렸잖아요. 자, 탑이 아름답다, 안정됐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있는가요? 여러분 책에? 유인물 있어요? 있구나. 여기까지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나눠지더라. 그걸 지하리라 하는데 어떤 질서가 있더라. 질서의 층을 나눌 때 하나의 척도가 있더라. 그래서 요네다라는 여기 뭐 미저 요네다라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그가 조선반도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다 정리하고 막 그래서 일본에 리포트를 열심히 써요. 그리고 일본에 어느 잡지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문해춘추랄지 무슨 잡지에다가 한국에 가보면 이렇게 겁나게 좋은 곳이 있어요라고 이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냥 말보다도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좀 일치하더라 그런 거예요. 예. 제 석사 논문이 실상사 3층 석탑의 조형비예요. 실상사 3층 석탑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왜 떨어져? 루트를 씌워서 하니까 뭐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흉내. 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라탑입니다. 백제탑은 이제 끝났어요. 두 탑만 했어요. 수없이 많은 백제시대 탑은 두 탑밖에 없어요. 백제시대 탑은 그러면 이제 왕궁리에 있는 탑이 통일신라 것이냐 고려시대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네. 근데 제석사지에서 발견된 금동 판을 옮겼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고려 거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것이다 하면 신라 것이 되는 거예요. 왕궁리에 있는 탑이. 그래서 그런 얘기는 현장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분황사의 모전석탑은 돌을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은 9층 목탑이다. 건립연대는 630 선덕 여왕 때인 634년이다. 그리고 모습 보면 앞에 인왕상도 있고 감실이 이것은 십자형 통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감실 안 들어가요. 각 부위만 들어갔으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탑이 의성 탐리리에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의성 탐리 5층 석탑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성 탐리 마을리자가 하나 더 들어가. 이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탑이 관심을 받고 고신라시대 탑이라고 한 이유가 저 탑을 아까 미륵사지 탑에서 정림사지 탑으로 옮겨가듯이 분황사지 탑에서 의성 탐리 탑으로 딱 가는 것이 우연히 맞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는 고유석을 비롯해서 황수영, 진홍섭 우리 미술사의 1세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 갖고 봐야 할 것은 이런 걸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목조 건축과 같아.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위에 공포가 있어. 공포가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 목조 탑에 공포 알죠? 공포에 주두가 있네. 주두 내부 공간이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석탑들은 대개 이 부분이 이렇게 낙수면이 곡선으로 생겼어. 곡선으로 생겼죠. 근데 여기는 계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탑은 미륵사지 탑처럼 목탑에서 석탑으로 왔듯이 이 탑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 탑의 이러한 부분들이 완용됐다. 번안됐다. 번역됐다. 차용됐다. 근데 저는 또 자세히 보면은 이 탑은 오히려 미륵사지 탑에서 뭘 많이 배운 것 같아. 제 생각은 오히려. 그래서 저는 탑의 계보를 만들 때 익산 미륵사지, 그 다음에 정림사지 탑, 그 다음에 의성 탐리석 탑을 이렇게 둬요. 그리고 이 탑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찬이를 겁나게 시켰는데도 아이고 이게 많이 줄어드네. 자, 익산 미륵사지, 그 다음에 정림사, 그 다음에 분황사
의성탑리.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가문사, 이하고 비슷한 있는데 고선사지라는 탑이 있어요. 고선사지. 지금 경주박물관 뜰에 있어요. 그 이유는 저쪽 멀리 있는 것을 댐을 만들면서 그걸 옮겨왔어. 경주박물관 쪽으로. 네, 어떻든 이 탑의 계보를 보았을 때 이 탑들이 나름대로 정형화해 가는 과정에서 전번 것을 배우고 닮아서 옮기고 그러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탑들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고선사지. 그 다음에 가문사지. 그 다음에 이것이 불국사. 그래서 우리는 불국사 탑을 한국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석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이 맞지만, 아니, 그러면 정림사지 탑은? 이것이 이제 제 의문이에요. 그래서 백제 계열은 정림사, 신라 계열은 가문사나 고선사나 석가탑. 요즘 석가탑이라고 하는 거래요.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그렇게 칭하죠. 어떻든 이런 탑이 정형화돼. 제가 이 탑을 해체해 놓을 때 자문위원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 정말 돌을 잘 다듬었어. 아, 놀랬다니까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찌 그렇게 아까 미소를 나타내듯이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 곡선, 그리고 왜 층급 받침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 있잖아요. 밑에. 지붕돌 밑에 처마 아래 이렇게 단형. 이것이 정말 잘 만들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석가탑을 아주 우수한 전형적인 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신라탑이고 넘어갑니다. 탑에는 전형탑이 있는가 하면은 이형적인 탑이 있어요. 이형적인 탑. 이형탑을 봅시다.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예. 저쪽은 신라시대 정예사지 거, 북사 다보탑, 그 다음 우리 화엄사에 있는 네 마리 사자탑. 이형적이잖아요. 예, 이형적이죠. 이건 설명 않겠습니다. 자, 실상사 백장암에 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의 탑이 또 있죠. 이 탑을 우리는 전형탑에 대비해서 이형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료를 목조에서 석조, 석조에서 청동, 벽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은 형태를 보았을 때 모습이 좀 달라지죠. 그랬을 때 전형적인 모습의 형식이 다소 다르다. 그래서 이형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중앙탑.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게 강원도나 북한 쪽에 있는 탑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식 탑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팔각형. 원래 이 팔각형은 뭐였죠? 목조 건축이었어요. 목조 건축 탑이 지금 석탑으로 바꿔진 거죠. 자, 이형탑이 비단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탑도 있죠.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해학적 파격미, 어떻게 보면 또 괴짜 이런 거죠. 예. 왜 저렇게 했을까? 뭐 계단 모아야 원판 모아야. 자, 이것은 이제 벽돌탑이죠. 순수 벽돌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처럼 모전석탑이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양탑을 비교해 본 거예요. 예.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목조탑을 바꿨다. 이것은 벽돌탑으로 바꿨다. 기단이 하나다. 이건 기단이 2층이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돌로 조립이 되어 있다. 수없이 많은 돌로. 그러죠? 여러 개, 이 지붕돌도 하나인데 이건 벌써 둘. 이건 하나, 둘, 셋. 이렇게 8개. 예를 들면, 이게 다 다르죠. 아니, 신라하고 백제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백제하고 신라는 탑 형식마저도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제 보시면은 내가 얼마 전에 뭐 누구누구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와, 인자 뭐가 좀 보이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이건 넘어갑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신라탑과 백제탑의 이고 기단이 몇 개다. 탑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좀 걱정되고 궁금하죠. 기단부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오른쪽처럼 안에가 이렇게 충진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탑도 있어요. 왕궁탑 같은 데 보면 뭐 더 있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보면 이것이 미륵사의 탑이죠. 아까 보셨던 이것이 그 유명한 왕궁리 탑이고 기둥 4개 있고 가운데 심초석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죠. 이건 방금 전에 보셨던 가문사지 탑이죠. 좀 다르죠? 지붕 모습이 반듯하다 아래가 아니면 살포시 이렇게 반전되어 올라간다 이 차이예요. 반듯하다 그러면 신라탑, 살포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백제탑. 자, 지금부터 이제 고려탑에 대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고려. 이 왼쪽 탑은 신라인지 고려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술사적으로 봐서는 대개 신라 말 고려 초라고 얘기를 해요. 왕궁리 5층 석탑. 오른쪽은 부여 무량사. 이것을 백제탑 계열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돌이 여러 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살포시 올라간다. 이것도 신라탑처럼 보이나 이 부분이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고 기단이 하나다. 그리고 특히 옥계석이 두껍지 않고 얇다. 옥계석이 넓다. 여러 개 차이가 있어요. 넓으면 백제 거예요. 돌이 많으면 백제 거고 기단이 하나면 백제인 거예요. 그 반대가 신라인 거예요. 신라탑은 옥계석을 돌 하나로 만든다니까. 신라탑은 돌 하나로 탑신을 다 만들어. 근데 백제탑은 하나하나 기둥 세우고 면석 세우고 조립을 해. 그것은 뭘까요? 목조 건축인 거죠. 목조다, 벽돌조다, 뭐 이런 차이가. 왕궁리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금강경판을 보세요. 새긴 것이 아니라 돋게 했잖아요. 글자가 돋게 했죠. 아까 미륵사지 것은 새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이거 우등풍술하게 나왔잖아요. 네? 이것이 어디에서 이 다음 그림 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왔어. 여기에서 이건 나온 거예요. 그거 제가 강의했던 판 이렇게 이 안에서 살이 호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금동 열의 입상 이거 조그매요. 안 적어요. 여기 구멍이 있나요? 목탑은 심주 초석이 맨 밑에 있는데 지혜하고 같든 좀 낮든지 그래요.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공은 주춧돌이 있고 초석이 있고 초석 위에 또 돌을 놔두고 그 돌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지혜를 봐서 높게 있는 거죠. 미륵사지 탑의. 근데 우리나라 목탑은 사천왕사부터 제석사 목탑이 많아요. 황룡사를 비롯해서. 근데 그런 것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뭘 두냐 이것들. 이거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